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정사이론 8주차 강의 날입니다. 사실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대체용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업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아마 우리 교육부 방침인지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수업 시수를 채워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날은 내일이 되겠네요. 수요일. 원래는 화요일 오늘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좋아요. 리포트 쓰는 건 많이 어렵지 않았나요? 교정사의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고위험성 범죄자들은 어떤 처우를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사정책이 보수 강경화되면서 자기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처분적 성격의 보호관찰을 하기도 하죠. 강경해진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일까요? 보다도 엄정한 그리고 중형주의의 그런 요구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형사정책에 반영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이번 레포트들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본다면 쓰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말 들으니? 그래요. 잘 정리하세요. 오늘은 몇 사람만 이름을 불러볼까요?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 출석을 못 부르니까 강의가 절반쯤 재미없는 것 같아요. 유명지 잘 지내죠? 서유준이도 최유경, 노유빈, 홍지원 다들 잘 있죠? 김서영, 이지호, 박희재 최근에 이름 때문에 좀 뜨지 않았나요? 누군가의 동명이인 같아요. 성은 다르지만. 유재빈, 이윤지, 김미진은 리포트 쓰느라고 제일 애먹은 것 같아요. 잘 읽어볼게요. 그래요. 오늘은 사실 절기상으로는 고구여서 농사 짓기에 좋은 그런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 요즘 많이 건조하죠. 뭐 그런 우리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봄바람이 왜 부는지 아니? 나무들이 자고 있어서 야 일어나 라고 나무를 흔들어 주느라고 뿌리까지 흔들어 주느라고 바람이 분다는 말도 하곤 하죠. 오늘은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사실 이제 시험을 봤다면 강의가 없었다면 제가 다음 주에는 교정 현황을 직접 보면서 우리 교정의 어떤 문제점 또는 우리 교정사회가 이런 현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한 주 앞당겨서 하는 거죠. 자, 정말 교정의 현황들 그걸 직접 교정을 살펴보는 거죠. 뭐 속속들이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 자료들을 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떤 정보 보호 문제 그런 부분에서 이 자료를 내가 건네받아도 건네준 직원이 괜찮을까?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요즘은 해야 되는 다행히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직접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자료는 보기 힘들 거예요.
2장짜리 자료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일 교정본부에서는 이 자료를 작성해서 장관님과의 아침 회의 때 교정본부장이 이 자료를 늘 들고 보고를 하죠. 이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는 아마도 한 학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정입니다. 교정의 현 주소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어떤 변화들이 있고 이 속에서 교정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죠.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시간을 가지고 다른 편지를 하나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 제가 화이트보드에 정리한 자료를 한번 보죠.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자료는 제가 따로 직접 여러분들 위해서 작성한 것. 근데 그 위에 보면 제가 수용자 아내의 편지 이렇게 적어두었죠. 제가 이 편지는 개인 정보 때문에 이름만 가리고 좀 보여줄까요? 실제로 받았던 편지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있을 때였을까요?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저에게 준 사람은 한 수용자의 아내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살고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당시 모 교도소의 소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느 교도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퀴즈 같은 겁니다. 어느 교도소일까? 직접 쓴 손편지죠. 이 시간에 이걸 읽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서 무엇이 교정사회인지, 교정문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기룡 소장님께 안녕하세요. 수용자 조 YH의 아내 이름 때문에 그렇군요. 남 SB입니다. 햇살보다 더 따사로웠던 소장님의 배려를 통해 신랑과 함께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편지로나마 소장님께 저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랑이 이곳에 처음 도착해서 만나러 왔을 때 전에 있던 곳들과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서 그런지 마음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들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것도 좋았고 조경도 예쁘게 단장되어 평안함이 느껴지고 봄날의 따스한 기운이 분위기를 더했지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어디나 훌륭한 리더가 있는 곳은 표시가 나기 마련인데 소장님은 뵙지 않아도 이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소장님께서 매우 어질고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소장님의 취임식 인사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는데 100만냥이면 이웃을 사는 데는 1000만냥이어야 한다고 하는 옛말처럼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팀워크를 중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었지요.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시는 소장님의 마음을 가족 만남의 날에 보았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하고 악수하며 가족들이 밖에서 더 편히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통해 나라를 들여다보듯 소장님을 통해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신랑이 좋은 곳으로 잘 왔다는 생각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많은 수용자분들이 저마다 사연이 많겠지요. 아름다운 강산에 사연 없는 꽃이 어디 있겠나요? 절박하고 절실한 수많은 사연들을 모두 배려하기는 어려우실 텐데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1개월 만에 꽤 된 기간이 됐네요. 31개월 만에 신랑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찌나 좋던지요. 같이 밥 먹는 만큼 흔하디 흔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렵고 감사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고 감사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누구에게나 고통과 시련이 오지요. 견뎌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론 저희 부부에게 이런 시간들이 일찍 찾아와서 그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날들은 멋지게 살아가라고 일찍 시련을 주신 것인가? 큰 사람이 되라고 미리 훈련을 시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 다독이며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앞날을 상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그렇게 멀고 길게만 느껴졌던 신랑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 어느덧 지나간 31개월 시간보다 더 짧게 남았습니다. 이젠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꿈과 계획도 확실한 사람이고요. 제 이름을 또 써놔서 읽기가 그러네요. 제 신랑의 이름은 배움을 널리 큰 새 북을 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알리라는 뜻이거든요. 신랑이 좀 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자 했던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쪽이 됐나 봐요.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 더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내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길을 혼자 외롭지 않게 소장님의 말씀대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인연이 된 것도 다 뜻이 있고 모든 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신랑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소장님, 신랑과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연 또한 소중히 간직하고 훗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는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저희가 꿈을 이루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마우신 분들 덕분에 저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소장님의 배려 덕분에 신랑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더 애틋하고 깊어진 가족이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소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며 저희도 그 마음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소장님처럼 인자하신 분의 배려가 주변 사회 곳곳에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셔야 돼요. 아직은 밤기운이 차니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다음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에게 온 편지고 제 이야기에서 좀 읽기에 좀 쑥스러웠지만 몇 가지 이야기해 줄 게 있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교정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고 직원 및 수용의 현황인데 들어보니 어느 교도소 같아요. 이 수용자의 아내가 왔던 날은 아마도 처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드문 일일 수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또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이날은 벚꽃이 한창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봄이 되어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좀 근사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소풍 같은 날을 가족들이 가진다면 이 사람들이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고 훨씬 안에서의 수용 생활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희망을 갖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소풍 같은 날을 단 하루를 만들어준다면 어떻겠느냐.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수용자들이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식사를 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제 당부를 했죠. 부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수고롭게 하자. 밖에를 좀 정리하고 굉장히 그쪽 벚꽃 동산이 예뻐요. 그래서 거기를 전부 정리하고 각 가족 당시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족에 한 장씩의 큰 모포를 깔아서 그러죠. 한 50명 한다 그러면 150명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직원들은 나무 뒤쪽에 외곽으로 경비를 좀 서주고 가족들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 만남의 날 소위 사회적 처우였던 일환이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들을 받았었어요. 또 이 말 중에 이분은 저한테 편지를 써준 분은 어떻게 제 취임사 그렇죠? 취임식이 아니고 이제 공무원들은 어디를 떠나면 이임식 그다음에 새로운 장소에서의 부임 인사를 직원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늘 수용자들을 이웃이란 말을 쓰면서도 우리는 이웃처럼 일을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졌고 그래서 이제 이웃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참 많아진다. 내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이 다시 나가서 밖에서 이제 정말 내 이웃으로 살아야 된다면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일들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써져 있는 글은 제가 옛날 고사를 인용한 건데 매택 100만냥이요 매린 1000만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택 집을 사는데 100만냥이 든다면 매린 이웃을 사는데 1000만냥이 들어야 한다. 든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남조의 어느 관리였던 송계야라는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이제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살까? 저도 퇴직을 앞두고 그게 제일 큰 문제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까? 좋은 이웃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살면서 늘 함께 지내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근데 이 송계하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 집 옆집을 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의 가격을 보니까 100만 양인데. 근데 결국 그 집에서 이제 이웃집에서 사서 살게 됐어요. 어느 날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그 집 사는데 너 1,100만 양을 줬다며? 그랬어. 아니, 100만 양짜리 집이야. 내가 더 싸게 할 수도 있었고. 근데 어떻게 1,100만 양을 왜 준 거냐? 이제 송기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양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준 돈이고 네 이웃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1,000만 양을 준 거야. 그래서 생긴 말이 그 고사에서 만들어진 말, 우리 고사성어 그러죠. 매택 100만 양이요. 매린 1,000만 양이라. 그래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답이 나왔죠. 천안개방교도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말 현황을 보면서 한번 대한민국 교정 사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할게요.